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그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지금 블랙리스트가 과연 끝났을까? 과연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 당시 가해자, 책임자 역할을 했던 송수근, 안호상 같은 이들은 문화예술 주요 공직기관의 기관장으로 다시 임명이 되고 복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나,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었나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설 당시 국정과제 1호로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1호 공약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과제 내건 거에 비해서 그 결과 성과들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문화예술계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미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얘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얘기도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명예회복과 복권 매우 중요하고요.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블랙리스트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계가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과거의 블랙리스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블랙리스트까지를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구호 3번 반복해서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후속 조치 이행하라. 이행하라. 비민주적 문화행정 파행행정 개선하라.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정인철 스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은 매우 수상한 조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삶을 불살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세상에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깊게 고감하지만 늘 적절한 거리를 의식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에 없는 세상을 끊임없이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악취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내 향기로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시국선언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고 슬픈 일입니다. 검은 딱지, 블랙리스트, 검열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소리소문 없이 문화예술인 삶의 터전에 주입된 독극물을 마신 우리 동료가 잿빛 얼굴을 변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던 사건입니다. 그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리는 5년 전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라고. 우리를 독살하려는 세력에 맞서 침묵하지 않고 혹한의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코끝절에는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이 들여마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데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해온 바로 그 문화예술의 힘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려내면서
연대하고 저항했습니다. 광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내 촛불을 들었습니다. 작은 촛불들이 들판의 횃불로 번진 촛불 혁명을 통해 결국 독극물을 풀어 우리의 동료를 죽였던 세력을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모여 오늘 시국선언을 합니다. 5년 전에 외쳤던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품었던 희망의 높이만큼 실망과 배신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너덜너덜해진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시국선언은 매우 수상한 조짐입니다. 갱도한 카나리아가 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결국 모두 몰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경고입니다. 시국이 수상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동자들, 책임자들이 오히려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높인 상태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던 아이만처럼 일말의 부끄러움과 반성조차 없이 당당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우리가 목도했던 그 뻔뻔한 얼굴로 다시 세상에 돌아와 놀랍게도 우리가 외치는 구호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알다시피 그들이 복귀하려는 나라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블랙리스트의 망령을 말끔하게 청산한 새로운 미래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블랙리스트는 그래서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합니다. 그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들의 복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참담하지만 너덜너덜해진 심정을 추스려 다시 선언합니다. 아직 블랙리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없는, 그리고 영원히 블랙리스트 세력이 발붙이지 못할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참담한 감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지만은 물론 푸념을 하고 탄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정부에 또 맞서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문화예술계가 요구하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다지기 위한 오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고래의 이혜성 대표님의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하는 이혜성입니다. 오는 5년 전 오늘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 11월 4일 오늘은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고 점거농성에 돌입한 날입니다. 그때 준비했던 텐트들은 경찰들의 폭력 진압에 모두 찢기고 텐트도 없이 노숙으로 점거농성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촌을 만들어 그 혹독한 겨울을 광장에서 보냈었습니다. 캠핑촌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기에 마을회관도 짓고 임시 공공극장인 블랙텐트와 궁핍 미술관을 짓기도 했었지요.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했던 작품들을 예술가들이 극장과 미술관을 만들어 공연하고 전시했었습니다. 예술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유독 추웠던 그 겨울을 온몸으로 관통하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스모킹건이 되어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권력을 문재인 정권에게 이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권임을 자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약속했었지요. 이제 5년이 지나고 그 촛불 전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은 제대로 사과하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이나 재발방지책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현장과의 소통과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선 역시 두터운 관료주의에 묻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숨 죽이고 있던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이 속속 문화기관장으로 영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정권 초반은 적폐들의 저항이 심해서 쉽지 않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든 걸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집권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보수화되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게 묻습니다. 이 정권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폐청산을 너무 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정권을 이양받고 5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된 건가요? 예술가들이 예술만 해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까?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약자들의 목소리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집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린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소리칠 수 있게 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등할 수 있겠다는, 공정할 수 있겠다는, 정의로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정권에서 권력을 회수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술가들은 나라가 나라답지 않다면 언제든 제일 먼저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루빨리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수없이 외쳤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한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화연대 이승환 선생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또래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함께 안산에서 강화문에서 행복함으로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울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5년도 세월호 이야기로 사전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했는데 1차 심사에서 3등을 하고도 2차 심사 서류 심사에서 3명의 심사위원이 최저점을 주는 바람에 66등으로 50명을 뽑는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부려려니 하고 접고서 저도 더 이상 광장에 나오지 않았고 세월호 부모님을 보기가 매우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2년 뒤 촛불 집회 때 제가 우리만의 연대와 함께 너무나 사소하고 조그만 이유로 함께 제작 지원 탈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올해 3번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아직도 세월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노가 있고 억울함과 그리고 또 죄책감이 엉켜서 상처에 딱지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 번 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이유로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이 너무 황당하지만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국가가 예술가들의 창작을 이렇게 꼬집어서 배제시킨다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해주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너무 예측된 결과를 알고 있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월호는 하나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을 왜곡당하며 부모님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호에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구석구석 정말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수들을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블랙리스트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지금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블랙리스트로 피해 입은 예술인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블랙리스트 가해를 했던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떳떳이 자기 예전의 자리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 그냥 이렇게 시간 뭉개고 조용히 있으면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지금 또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선생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저희가 2017년 시국선언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권이 광장의 뜨거운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적폐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리 광장에 서 있고 여전히 예술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열당한 주체들이 길거리에서 여전히 5년간 저항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문화예술이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과연 대한민국의 2021년의 모습입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18년 블랙리스트 예술인 대행진 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진상조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과반석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학살자를 국가장으로 이용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예술 검열을 자행한 국가 범죄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을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김기춘, 조윤선 재판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술 검열로 국가적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술 검열을 자행한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이 세종문화회관으로 개헌예술대학으로 각종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기관장으로 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를 바라고 서 있지 않습니다. 쪽팔려서 그럽니다. 당신들이 주권자 시민들한테 이양받은 권력을 이따구로 행사하는데 왜 우리가 쪽팔려야 합니까? 우리 동료들이, 후배들이 이 땅에 예술을 해나갈 수많은 예술인들이 여전히 이런 거지 같은 반헌법적인, 반문화적인, 반민주적인 이 환경에서 예술을 이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은 한낱 쓰레기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예술 검열조차 헌법에 위반하는 반헌법적 국가 범죄조차 처벌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에서 배부르고 따시게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작태들을 벌이는 당신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정권을 잡으면 해결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취임 초기에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대국민을 향해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예술검열 국정원이 장애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자료 까셔야죠. 미진한 진상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검열에 가담한 실행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직권남용 따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시고 정권 마무리하기 전에 예술인들이 계속 거리에 나와서 이런 처참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약속했던 부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만이 우리가 더 미래를 얘기하고 더 나은 문화예술을 얘기하고 더 많은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문제들을 위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활동들 계획들에 대해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이신 정윤희 선생님의 활동 계획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 주권예술인행동. 여전히 우리는 검열 광장에 서 있다. 이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외쳐왔습니다. 여기 제목처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특별법 제정하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지금 5년간 외쳐왔습니다. 이 외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1차는 11월 9일 현황과 공유, 그 다음 주 11월 16일 진단과 평가, 그 다음에 11월 23일 대안과 과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명되는지 학계, 예술계, 운동계 함께 토론을 엽니다. 시국선언 5주년 집중 캠페인을 SNS를 통해서 열게 되고요. 한 달간 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이 지금 세종문화회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권자 예술인 행동 활동들을 한 달 동안 아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오늘 기자회견도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문제가 또 문화예술계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론화되고 토론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토론회 또 구성들도 저희가 또 아주 알차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또 토론회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뭐 여러 차례 해왔지만 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지금 그동안 진행 경과들이나 상황들을 한번 짚고 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활동해 날 블랙리스트 운동들 계획들과 전망들을 세워나가는 또 자리가 또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자리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 시국선언문 발표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건데요. 진행은 저희 이동민 연출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막 가까이 좀 위치를 하셔서 바닥에 그대로 들어놓으십시오. 모두 나누어서
근데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단체로 다 같이 여전히 우리는 검열광장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헌법 유린의 실체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예술인들은 혹한의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캠핑촌과 광화문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웠다. 직접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이끌어내고 책임규명에 책임을 물었다. 국정농단 세력을 엄벌한 촛불들의 염원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앞에서 예술인들의 삶은 더욱 곤란해졌다. 입법, 사법, 행정부와 공고한 퇴행적 관료 권력의 방임으로 여전히 우리 주권자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2차 가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2016년 11월 4일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를 명제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것이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사랑도 아니다라고 외쳤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이를 가능케 한 퇴행적 관료 문화 행정의 실체를 드러내고 박근혜 퇴진과 블랙리스트 실행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오늘 여전히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주권자 예술인의 이름으로 다시 시국선언을 한다. 우리가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책임 부재. 피곤한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제 그만 그냥 덮고 가자고 한다. 윗선 몇 명을 구속시켰으니 더 크고 강고한 적폐 관료 파행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가자고 한다. 국가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인간, 비인간의 존재의 삶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실망과 좌절, 체념과 포기 상태를 강요한다. 촛불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이 명령한 국정과제 1호 철저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수립에 대한 약속이 이런 것이었나. 밝혀진 것만 2670건의 책이, 영화가, 연극이, 춤과 무용이, 만화가 파묻혀진 현대판 군사경유. 밝혀진 것만 342개의 단체와 9,470여 명의 구체적 명단이 확인된 홀로코스트. 확인된 명단만 총 21,360명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기관, 예술지원기관이 자행한 예술검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해왔다.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앞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긴급 지원으로 수직적 일방통행 관료 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지금이 블랙리스트의 시대임을 명백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주권자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위정자들은 거리에 섰던 수많은 우리의 시간을 보았는가? 2018년 정부의 블랙리스트 공무원 징계 0명으로 분노한 예술인들이 1인 시위와 블랙리스트 대행진에 여당은 미진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타오는 그걸로 끝이었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작년 겨울부터 매서운 한파를 헤치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예술 행동을 이어가며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의 공식 인정과 사죄,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책임 이행, 미진한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회는, 사법부는 무엇으로 답했는가? 권력자의 입맛대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아도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반성과 성찰 없이 보란듯이 복귀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블랙리스트를 위헌으로 판결했어도 블랙리스트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이 대원예술대학교 총장 부임에 눈을 감았고 송수근 총장이 취임 후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하는 것조차 방임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전 국립국장장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강행에는 침묵한다. 결국 현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명박근혜의 집단적 적폐가 회귀하는데 실수하는 공범자가 된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계속 블랙리스트 책임자가 일말의 반성 없이 복귀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와 그의 행적을 사회적으로 기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권자, 관련 공직자들의 블랙리스트 책임의식 부재와 문화민주주의를 공적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 부족은 심각하다. 결국 적당히 관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천박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블랙리스트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예술가들에게 예산 지원이란 올가미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고 특정 권력이나 정책권자의 욕망 해소 창구로 이용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생한 예술 검열과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후속 조치가 거의 전무한 것이 바로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리스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 주권자의 약속을 방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차디찬 절망을 선사하고 국정농단 세력에게 덕분의 희망을 줄 것인가? 2021년 지금이 국민 앞에 천명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재가 기회의 균등과 가정의 공정함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정부가 다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적폐 세력의 공범자에 지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 투명한 진상규명, 정의롭고 엄정한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재발 방지책이 세워져야 한다. 우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 사회의 적폐 청산,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피해자 명예 회복과 회복의 책임 당사자는 국가이다. 현 정부, 대통령, 여당, 사법부에게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국가의 이름으로 다시 방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그늘을 벗지 못한 채 저항하는 블랙리스트일 것이며 여전히 이 사회는 정의로운 나라가 없는 국가 부재의 쿠데타 상황일 것이다. 우리 주권자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의 주체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책 마련하여 적폐청산의 국정과제가 이대로 침몰, 자초되지 않고 신속히 자리 잡히기를 요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멈추기를 바란다. 주권자 예술인권 다 같이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발사자 책임 공식 인정과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김기춘 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하라. 하나, 정부와 산업기관은 블랙리스트 피해의 심각성을 대책과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서 나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